달리 이달 들어 메마른 날씨 속에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풍철인 점도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산을 찾는 입산객의 증가,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표면에 많은 낙엽의 양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의 강도가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지만 양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와 영동, 경북 동해안은 내일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보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어제 경기 안성시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평택시의 폐업 공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대단하게 올라왔어요. 새까마이. 소방 헬기가 2대 떠갖고 계속 물을 갖다 부지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 있던 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을 끄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거로 추정됩니다. 조리실과 휴게실이 있는 공장 건물 2층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함께 있던 태국인 노동자 2명은 대피해 살아남았습니다. 인근의 다른 공장 노동자들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연기 물 많이 남았어요. 그냥 빨리 도망해요. 지갑하고 아이디카드도 그냥 넣었어요. 경찰은 대피한 2명과 업주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봤더니 불이 엄청 크게 나가지고 지금 소방차가 한 20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폐업한 공장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전에서는 달리던 버스의 뒷바퀴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낡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찰열을 견디지 못해 불이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1.6%대 상승 출발했지만 보합권까지 오름폭을 줄이는 등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등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5.07포인트 상승한 3,878.33에 코스닥은 6.78포인트 내린 857.1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며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속에 NC소프트와 영업무역, HD 현대인프라코어 등 재건주 흐름 좋습니다. 반면 현대로템과 LNF를 비롯한 방산과 2차전지,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 부진한 가운데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D&D 파마텍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 조시 그로반이 비영리 단체를 세워 아이들의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억 회 가까이 조회된 뮤직비디오의 가수 조시 그로반.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로스앤젤레스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연극 맥베스를 가르치는 특별 수업을 열었습니다. If I can do Shakespeare, I can do anything. 어린 시절 무대가 두려웠던 그로반은 한 음악 선생님의 도움으로 처음 무대에 섰고 그날의 박수가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랬듯 예술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운다고 믿기에 비영리단체를 세워 미국 33개 주에서 189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t changed me to be more confident and be more brave with other people. Arts education is the antidote to divisiveness. These kids matter. Their futures matter. Unlocking them matters to our future. 최근 그는 뉴욕 링컨 센터에서 후원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13억 원이 넘는 기금을 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한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연이은 식중독 사고로 논란에 빠졌습니다. 알도는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먹고 심한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I had a headache. Then 20 minutes later, I felt stomach pain, then chest pain, shortness of breath. I was immediately taken away and I fainted. 알도처럼 학교 급식을 먹고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프라보오 수비안토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무료 급식은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올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양 실조를 낮추자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위생과 식재료 관리 실패 등이 전국 곳곳에서 식중독을 불러왔습니다. I feel sad seeing the children suffer in the hospital. It's caused by kitchens that did not follow the rules. We're doing our best here, but out there at other kitchens, people make mistakes. 올해 1월 시행 이후 16,000명 이상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국은 기준 미달 급식소는 폐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는 프로그램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버섯 수확철을 맞아 모기버섯 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구이저우성 인장현의 대규모 모기버섯 농장. 북소리와 함께 버섯 따기 대회가 시작됩니다. 가지런히 줄을 서 있는 버섯 봉 표면에 모기버섯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법 빠른 손놀림으로 도톰한 모기버섯을 한 장 한 장 따냅니다. 정해진 시간은 단 5분. 상품성이 좋은 모기버섯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우승입니다. 현장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바구니에 버섯을 따담으며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인장 지역에선 올해 모기버섯 재배로 주민 38,000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신축 주택에 단열 등 에너지 절감 기준 적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주택 분야 전반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입니다. 불과 10제곱미터 규모의 에너지로 약 130제곱미터에 이르는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전력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 태양 고도와 바람의 방향을 건축 설계에 반영해 효율을 높여 전력 사용 자체를 최소화한 덕분입니다. 건설비는 일반 주택보다 10%가량 더 들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임대주택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 임대주택은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를 자체 저장해 쓰고 AI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 제어합니다. 집세는 주변 시세보다 20% 비싸지만 쾌적한 실내 환경 덕분에 인기가 높습니다.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의 쾌적함을 확보하는 방안이 앞으로 주택산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보급된 차량의 장치를 분석해봤더니 오조작 의심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통로를 질주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6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탓이었습니다. 이틀날 서울 구로에서는 역시 60대 운전자가 몰 차량에 4명이 다쳤고 18일 인천에서도 7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길을 가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모두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찰이 3개월간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71차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운전 행태가 전혀 없으셨는데 가속이 발생을 한 게 71건이고 그걸 원천 차단한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5년간 발생한 페달 5조작 사고 운전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25%를 넘습니다.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과 반응 속도 저하로 5조작이 일어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5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지만 실제 시행은 3년 뒤입니다. 이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 페달 5 조작 방지장치를 달았을 때 우리 일명 이야기하는 보험료를 좀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좀 해요.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고령 운전자의 신청을 받아 페달 5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시는지요? 우리 국민의 커피 사랑이 세계 평균 소비량의 3배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특별한 커피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긴 줄을 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커피. 세계 3대 커피로 불리는 파나마 게이샤를 맛보려는 겁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대 커피 소비국.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애호가 비중도 높습니다. 일단 커피를 마셔야지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가장 크고요. 업무를 할 때도 커피를 좀 마셔야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맛과 향을 자랑하는 이른바 스페셜티 커피에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커피 소비량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입니다. Different coffee shop has their own signature drink that they always offer to the customers. For me, I learned a lot from Korean market. 최근에는 커피의 카페인 농도를 낮춘 디카페인 커피나 커피 대체품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써서 원두의 카페인을 제거하거나 치커리처럼 아예 다른 작물로 커피 같은 맛을 내는 겁니다. 보통 미팅할 때 다 기본으로 커피를 하니까 커피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마셔보고 있어요. 기후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언젠가는 커피 말고 다른 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고 그때 이제 치커리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커피는 약 1조 9천억 원어치, 1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환상적인 프리킥 등 2골을 터뜨렸지만 승부차기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9명이 뛴 밴쿠버는 LAFC에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정충희 기자입니다. 2대 0으로 뒤진 후반 15분, 손흥민이 강한 집중력으로 추격골을 터뜨렸습니다. 배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에는 마법 같은 프리킥 극장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출신 다카오카 골키퍼가 알고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올해의 골로 선정된 댈러스전 프리킥골. 최근 A매치 볼리비아전 프리킥골을 연상시킨 환상골이었습니다. 이제 승부는 연장으로. 후반 막판 블랙머니 퇴장당해 10명이 뛴 밴쿠버를 LAFC가 몰아붙였지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장 후반 밴쿠버 할부니가 부상으로 쓰러집니다. 교체 카드를 다 써 9명이 뛸 수밖에 없는 밴쿠버의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LAFC는 끝까지 밴쿠버 골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LAFC의 첫 키커는 손흥민. 그러나 손흥민이 창공은 야속하게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결국 밴쿠버가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겨 사상 최초로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입고 11호 12호 골을 터뜨리며 월드스타다운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지만 9명의 기적을 완성한 밴쿠버에 밀려 아쉽게 첫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임팩트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한테는 실망스러운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시즌에 충분히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우승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 개막전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와 대결합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린 뒤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호남권은 오후 한때, 영남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가 19도, 대구 18도, 부산은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최대한 빨리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안전한 등산을 위한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